자, 암호화폐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무려 3,000달러가 하락하는 비트코인.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 될 것인가, 아니면은 블랙 프라이데이 피똥 싸는 날이 될 것인가. 암호화폐 방송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든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좀 조정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조정에 관련된 분석을 전했더니 쑥 올려버려요. 그래서 전고점을 뚫을 것 같길래 이거 좀 뚫을 것 같고 매수세도 만만치 않다라고 했더니 쑥 떨궈버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양쪽의 의견들을 동시에 반영하면서 영상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쉽지 않네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16,437달러이고 알트코인들은 숙취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최근 연이어 터져 나왔었던 비트코인에 관련된 호재들, 그리고 전고점을 뚫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하게 믿었었던 사람들이 비트코인 롱에 엄청나게 베팅을 했었는데 함정카드가 발동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폭락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선물 포지션 강제 청산 규모는 무려 1조 3,600억 원. 어마어마한 금액이 거래소별로 청산된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폭락을 두고 비트코인 차트가 이 맥도날드 로고와 비슷하다. 비트코인 하락과 함께 돈 다 날렸으니까 맥도날드 가서 알바나 해야겠다라는 우스갯소리가 나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시장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식인데요. 국민은행이 26일 이야기하기를 그들이 이번에 디지털 자산 관리 기업인 한국디지털에셋을 설립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국디지털에셋은 줄여서 코다라고 불리겠다라고 하는데요. 이는 바로 KB국민은행, 해치랩스, 해시드가 투자한 합작 법인입니다. 자, 이 법인이 뭘 하느냐? 바로 국민은행 계좌의 원화를 코다 쪽으로 송금을 하면은 코다가 장외 거래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구매한 후 그 구매된 암호화폐를 수타까지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해주는 구조라고 합니다. 취급하는 암호화폐는 조만간에 확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한국에서도 장외 거래를 통해서 수타까지 해주는 서비스가 드디어 출시가 되게 된 것입니다. 한국에도 부자들이 꽤 많지 않습니까? 이 비트코인에 많은 투자가 집중될 수 있기를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 국내 소식 같은 경우는 좋은 소식은 아닌데요. 클레이스테이션이 해킹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있어가지고 오지스 측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일단 해킹 피해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지스 측에서는 이 피해자가 진짜 피해자인지 아직까지 확실하게 밝힐 수가 없다. 해커 소행인지도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경찰이 수사를 하고 피해자가 밝혀지면 그때 협조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5명 정도가 클레이스테이션 해킹으로 피해를 입었다라고 밝힌 상태인데요. 이처럼 국내에도 해킹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의 암호화폐는 안전하게 간수를 하시고요. 인증하실 때 이 전화번호로 문자로 인증번호를 받는 것보다는 인증 앱을 활용하는 것이 저는 좀 더 안전하다라고 들었습니다. 참고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암호화폐를 거래하시는 핸드폰은 따로 관리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요. 집에 오래된 핸드폰 하나씩 갖고 계시죠? 그 핸드폰 깔끔하게 청소하셔가지고 거래하실 때만 와이파이 켜가지고 딱 거래만 하시는 쪽으로 관리를 하신다면 보다 안전하게 암호화폐 거래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알트코인들의 목덜미를 쥐고 있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갈 때는 신났습니다. 하루에 막 30%, 40%, 60%까지 오르고 그랬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반등했더니 그냥 울고 싶어요. 이 녀석이 떨어져야 알트코인들 및 비트코인이 반등을 해줄 수가 있겠는데 생각 같아서는 여기를 꽉 끌어잡고 확 내려버리고 싶습니다. 자, 과연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들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비트코인 소식 다음에 보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미국 플로리다에서 한 부자가 83만 달러짜리 보트를 사는데 이 값의 절반을 비트코인으로 계산을 했다라고 합니다. 눈치가 빠른 양반이네요. 딱 고점에 썼어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가격이 주춤하자 이때를 기다렸다 악플러들이 하나둘씩 기어 나오면서 악플을 달고 있습니다. 피터 시프, 암호화폐에서 가장 유명한 악플러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레러지 CEO 등등은 주주들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통해 도박을 즐기고 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금값을 봐라 이 양반아, 금에 넣었으면 돈 더 잃었어. 자, 그 다음에 닥터 둠 루비니 교수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트코인은 역사상 가장 시장 조작을 많이 받는 자산이다. 자, 이게 딱 들어보면은 비난하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 칭찬하는 겁니다. 전에는 거품이다, 사기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제는 자산이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네요. 엄청난 발전입니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는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이 SEC의 암호화폐 분야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규제를 마련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제목이 답니다. 말 그대로 요구를 했어요. 특히 이제 중국의 채굴 독점이 국가 안보를 해칠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SEC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정확한 답변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의장을 빨리 끌어내려야 돼요. SEC 의장. 빠따 같은 걸로 뒤에서 때려가지고 끌어내려야 됩니다. 아실만한 분들은 다 이미 아시겠지만은 제이 클레이튼 같은 경우 골드만삭스라든지 여러 대형 은행들이 있죠. 탐욕스럽고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대형 은행들의 변호를 맡았었던 전문 변호사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가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자, 아무튼 빨랑 내려와. 자, 그리고 연준이 비트코인에게 좋은 소식을 조만간에 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다시 한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조정을 하는데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채권 매입 규모를 늘리게 된다면 늘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돈을 찍어야 되겠죠. 이를 통해서 경기 회복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해서 돈을 찍게 된다면 비트코인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매체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미래에 계속적으로 상승하긴 할 텐데 과연 이번에 어디까지 떨어질까? 지금 현재는 그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마이크 노보그라츠 갤럭시 디지털의 CEO인데요. 최근에 이런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순 자산의 3%를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5년, 딱 5년만 기다려봐라. 5년만 기다린다면 아무리 하락장이 온다라고 해도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는 밝힌 것인데요. 또한 그는 비트코인이 12,000달러 이하로 떨어질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내다봤다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 관련해서 또 좋은 소식이 한 가지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환원 앱, 롤리라고 하는 앱인데요. 이 롤리라는 앱을 통해서 이베이에서 쇼핑을 하게 되면 앞으로 소비액의 1%를 비트코인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자, 물론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비트코인 가격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이 불장 때는 비트코인이 크게 한 번씩 떨구면서 강하게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찾아볼 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유명한 분석가 중에 한 명이죠. 문 오버로드는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비트코인 강세장에서 40% 조정도 정상으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물론 보고 있는 사람은 속이 엄청 쓰리죠. 자, 그 다음에 중국계 큰 마이닝풀 BTC탑의 CEO 짱조월 씨도 이야기하기를 지금부터가 진짜다. 변동폭 30% 수준의 가격 조정이 있을 수 있다. 새로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도 이번에 비트코인 변동성을 한번 제대로 느껴볼 것이다. 매운맛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내년 1월쯤에나 전고를 깰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추가적으로 신흥국 쪽에서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 말레이시아,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등등 이러한 국가들에서 개인 투자자 거래가 3배 이상 급증한 그런 상황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비트코인 분석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저번 불장 때 차트를 또 누가 당연히 올렸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지 않죠. 올랐다가 크게 떨구고 올랐다가 크게 떨구고 다시 한번 크게 떨구고 기본이 34% 조정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비트코인의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원래 이런 애다. 그 우울증 증상 중에 바이폴러이라고 했죠. 기분이 엄청 좋았다가 기분이 엄청 우울해졌다가 비트코인이 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악플러들한테 학대를 많이 당하다 보니까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하면서 기분이 전체적으로는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코인인데 지난번에 전고를 뚫을 때에도 크게 한번 하락한 후에 상승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34%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34% 떨어진다라고 하면 지금보다 가격이 더 빠지게 되겠죠. 근데 또 그때랑 지금은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펀더멘탈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그냥 하락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우리 좋은 게 좋은 거지 않소.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이 떡락하자 바로 이런 기사들이 나오게 되죠. 비트코인 가격 폭락의 6가지 원인. 꽤 그럴듯한 원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 번씩 불러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OKX가 인출을 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OKX 지갑에 있었던 23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20만 개가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하락에 큰 영향을 초래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특히 중국 채굴자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중국 정부가 그들의 은행 계좌를 동결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 실현을 위해서 그들의 비트코인을 팔았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런 식으로 던지게 된다면은 최근에 많이 매수를 들어가고 있는 회사들이 있죠. 그레이스케일이나 페이팔 이런 데서 반갑다면서 금방금방 물량을 쓸어 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나올 수가 있는 잠재적으로 유해한 규제라는 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어제 나온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소식의 출처가 누구냐? 코인베이스의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인데요. 난데없이 엄청나게 장문의 글을 트위터를 통해서 기재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죠. 여기까지 엄청나게 긴 글을 트위터를 통해서 남겼는데 이 소문에 관한 것입니다. 자기가 소문을 들었는데 미국의 이제 재무장관이죠. 스티브 무누친이 장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전, 자체, 그리고 호스팅 암호화폐 지갑 또는 비수탁형 암호화폐 지갑에 대해서 새로운 규정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코인베이스와 같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 금융기관은 비수탁형 지갑으로 입출금을 할 때 거래 상대방에 대한 식별 정보를 수집해야 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이 개인정보는 다 가라. 미국 국민들이 어느 정도 암호화폐를 갖고 있는지 일일이 파악을 해야 되겠다. 많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암호화폐 하드웨어 지갑들도 있죠. 그것까지 이제 파악을 하겠다. 한마디로 투자자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춰질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미국이 규제를 가할 것이다라는 소문 때문에 하락세에 힘을 더 실어줬다라는 그런 이유를 들 수가 있겠고,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이 조정을 거의 안 받고 쭉쭉 올라왔어요. 그래서 조정받을 시기가 돼가지고 조정을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전고점을 앞에 두고 있었던 비트코인은 2만 달러를 뚫기에는 아직 준비가 부족했다. 바로 2만 달러는 정말 강한 기술적 그리고 심리적 저항선이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갑자기 거래소로 비트코인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판매 압력이 강화되었었던 것이다 라는 이유를 들고 있었고요. 여섯 번째로는 탐욕지수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유지가 됐었는데 이 말 그대로 조정받을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제 겸손하게 일곱 번째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해보고 싶은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롱 쪽으로 엄청나게 많은 베팅이 걸렸었죠.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막 기울어지면서 거기다 가격까지 올라가게 되면 거래소들 입장에서도 달가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소들 그리고 세력들이 합세해가지고 한번 크게 떨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선물 및 이 마진 거래라는 시스템 때문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락 후에 윌리 우는 이러한 트윗을 남겼습니다. 롱 치던 사람들이 청산될 때까지 호되게 당했다. 지나치게 시장이 과열되어 있었다. 지금은 거래소 입금량이 중립으로 돌아왔고 매수자와 매도자가 균형을 이루고 있다. 지금 시장의 펀더멘털은 좋다. 다음 몇 주 동안은 다가오는 2021년을 대비해서 싸게 코인을 미리 매집할 수 있는 매집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분석가들의 의견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갈리게 되는데요. 지금부터 반등할 것이다 아니면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 있다. 여기 있는 비트코인 잭 같은 경우 약 이틀 전부터 이제 모든 것을 현금화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인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분석을 올렸습니다. 비트코인 패턴을 봤을 때 여기를 깨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러면서 11,000달러, 2,000달러까지도 떨어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 있는 이 16,000달러 선 부디 깨지지 않기를 바라야 하는데요. 한 번에 깨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기도 하니까 여기서부터 반등해 줄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유명 암호화폐 분석가 필부 같은 경우는 아직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은 것이 아니다. 사람들이 CME 갭 있죠. 9,000달러대에 있는 CME 갭을 이제 비트코인이 메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바닥이 아니다. 그 근방까지 내려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정말 또 이 암호화폐 시장에 피바람이 몰아치게 될 것 같은데 부디 그렇게까지는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그 다음 분석가 코로시 AK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보시는 이 가격대 비트코인 피보나치 비율 0.236짜리에는 17,214달러 위에서 비트코인이 봉 마감을 해줘야지, 일봉 마감을 해줘야지 이 밑에서 마감하게 되면은 결국 15,799달러까지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기술적인 분석을 공유를 해줬습니다. 보통 이 382 자리까지는 많이 후퇴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염두에 두기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부터 올라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인컴 샤크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상을 했었던 이 비트코인 매수 지역까지 비트코인이 내려왔다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다시 한번 19,000달러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희망적으로 분석을 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과연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 작년이었었죠. 작년에 이 암호화폐
심리 상태가 95를 찍고 나서 3,000달러 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94를 두 번 찍고 3,000달러 떨어지고 있는 비트코인. 부디 지금이 바닥이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부디 이 태풍에 토마토 밭이 날아가지 않도록 토마토 밭에 바람 막아주기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들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